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제주는 다음 달 1일부터 1단계가 적용이 되는데요. 하지만 비수도권 다른 지역과 다르게 휴가철, 관광객이 몰리는 점 등을 고려해 강화된 방역 지침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항섭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제주 지역의 하루 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28명. 7명 미만일 경우 1단계를 적용하는 정부 기준에 따라 제주는 7월 1일 0시부터 2주 동안 1단계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밤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했던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과 노래방 등은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돼 사실상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시설 면적 6제곱미터당 이용객 1명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마스크 착용과 출입명부 작성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또 유흥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도 실시됩니다. 많이 이제 보탬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저희도 새벽까지 장사하는 데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과 장례식장은 참석 인원 100명 미만에서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완화되고 예배나 미사 등 종교시설 행사는 전체 좌석의 20%에서 50%로 확대됩니다. 다만 개인적 사적 모임은 인원 제한이 해제되는 비수도권 다른 지역과 달리 6명까지로 제한됩니다. 또 예방접종을 완료했다 하더라도 오는 8월까지 실내외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휴가철 입도객 증가와 예방접종으로 방역 긴장이 떨어지는 것을 우려한 조치입니다. 휴가철 입도객 증가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섬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해서 오는 8월까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합니다. 지금 늦은 시간에도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일상생활이 조금은 돌아오지 않을까 기대가 있습니다. 완화가 되면은 뭐 술집이라든지 그런 데를 사람들이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조금 완화가 되면 편하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좀 확산의 우려가 좀 없지 않아 있어서 그게 좀 걱정이긴 해요. 제주도는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업자는 300만 원,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집단 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되면 방역 조치 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는 어제와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6명이 추가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1,260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자 6명은 관광객 2명과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2명, 타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1명이며 나머지 1명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진단 검사를 받아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제주 지역 일주일 평균 하루 신규 확진자는 3.28명이며 감염 재생산 지수는 0.8로 유행 억제 상태인 1 미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동물학대 논란이 일면서 수족관에서 쇼를 하던 돌고래들을 제주도 앞바다로 돌려보낸 일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엔 야생 돌고래를 구경하겠다며 관광객들이 제트스키나 배를 타고 지나치게 접근하는 바람에 또다시 동물학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도 남방 큰 돌고래가 자주 나타나는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입니다. 돌고래들이 헤엄치고 있는 사이로 제트스키들이 물살을 가르며 빠르게 질주합니다. 돌고래를 발견하자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급하게 방향을 바꾼 뒤 바로 옆에서 달리기도 합니다. 관광객들이 몰고 온 제트스키 12대가 갑자기 돌고래 무리 안으로 뛰어든 것입니다. 돌고래 3마리 뒤에 바싹 붙어서 관광객들을 태운 선박이 뱃머리가 거의 닿을 듯 아슬아슬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관광업체 선박 3척이 돌고래 무리를 빙 둘러싸고 모여있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해양수산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돌고래 반경 50m 안에는 선박이 접근하면 안 되고 300m 안에는 3척 이상이 동시에 있으면 안 됩니다. 돌고래들이 먹이를 먹는 시간이나 번식할 시간, 휴식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해서 건강이 악화되는 거죠. 멸종이 과속화되도록 하는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관광업체 측은 돌고래들이 호기심이 많아 스스로 배에 접근했을 뿐 고의로 가이드라인을 어긴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위협해서 돌고래가
도망간다. 그래서 그냥 저희도 이 상품이 없고 영업을 못하게 될 텐데 일부러 저희가 그렇게 하진 않겠죠. 모든 업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 앞바다에 살고 있는 남방 큰 돌고래는 120여 마리. 해양 보호생물로 지정돼 포획하거나 매매하면 형사처벌을 받지만 돌고래 관찰 방법은 가이드라인만 있을 뿐 위반해도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돌고래 관광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나친 접근을 규제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올 들어 제주 연안에서 10,000톤에 가까운 괭생이 모자반이 수거됐습니다. 제주도는 올 들어 지난달 중순까지 제주 연안에서 25톤 화물차 380여 대분에 해당하는 9,700여 톤의 괭생이 모자반을 수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1,000여 톤이 수거된 지난 2015년에 이어 최근 7년 새 두 번째로 많은 양입니다. 괭생이 모자반은 중국 산둥반도 연안에서 북서 계절풍을 타고 제주 연안으로 유입되는데 제주도는 지난달 중순부터 추가 유입이 없어 비상 대응 체제를 해제했습니다.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멸종 위기종인 희귀철새 팔색조의 산란 시기가 빨라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올해 서귀포 연구시험림에 둥지를 튼 팔색조가 지난 5월 29일 알을 낳은 뒤 지난 17일 새끼가 부화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팔색조는 천연기념물 제204호로 보통 5월 중하순에 제주에 도착해 6월 초에서 7월 하순까지 산란하는데 5월 산란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산림과학원은 올 상반기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강수량이 늘어나는 등 기후 변화와 먹이 증가로 산란 시기가 앞당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최근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제출하면서 사업을 결정짓는 사실상의 마지막 절차인 환경부의 동의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인데요. 제2공항 반대단체들이 공개된 재보완서 요약본의 내용이 부실하다며 다시 한번 환경부의 부동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주도와 제주 지역 국회의원에게 배포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주요 제보안 사항 요약본입니다. 조류 충돌 위험성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 조사를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20회 실시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빗물이 지하수로 이어지는 숨골에 대한 재조사에서는 열화상 촬영 등을 통해 160개를 발견했다고 적시됐습니다. 이전 영향평가서에서 확인된 8개보다 20배 늘어난 건데 국토교통부는 활주로와 유도로 건설 등으로 불가피하게 매립되는 숨골의 지하수 함양량을 보전하기 위해 인공 함양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요약본만 보더라도 이번 제보안 역시 부실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조류조사 적기가 여름철이지만 겨울부터 봄철까지만 실시됐고 예정 부지 숨골이 이전 조사보다 20배나 많게 확인돼 기존 조사가 부실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특히 숨골을 대신할 인공 함양 시설이 기술적으로 가능할지 확인이 되지 않은 데다 항공기 이착륙 방향 비율도 주품과 반대로 설정했다며 환경부가 부동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경부는 제2공항 건설 계획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제주도민의 엄중한 뜻을 겸허히 수용해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즉시 부동의 결정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공개된 요약본은 1000페이지가 넘는 재보완서를 4페이지로 줄인 것으로 방향성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며 환경부에 제출한 재보완서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 원본 공개를 요청하고 나선 가운데 환경부 동의 절차를 앞두고 마지막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녹색당은 논평을 통해 꼼수와 밀실 정치로 제주도민 결정을 왜곡하는 제주도 국회의원 3인방은 각성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오영훈 의원의 정석공항 활용론에 대해 송재호, 위성권 의원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출구 전략을 합의한 것으로 보이지만
제주도에 2개의 공항은 필요 없다며 제2공항은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도개발공사 일부 직원이 삼다수 물량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내부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주도개발공사 측은 최근 생산 라인에서 삼다수 일부 물량을 횡령한 의혹을 받고 있는 삼다수 생산 물류부서 직원 4명을 직위 해제하고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는 삼다수 생산 라인의 CCTV를 확보하고 개별 직원 면담을 통해 직원들의 횡령 의혹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중단하기로 했던 공무원 파견을 다시 추진하기로 하면서 내부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 노조는 성명을 통해 지난해 8월 신설된 경영기획실장 자리에 공무원 파견 요청을 한 것은 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포기한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2017년 사무처장제를 폐지하면서 공무원 파견을 중단하기로 제주도와 재단이 합의했는데도 이승택 이사장이 내부 논의 없이 독단적으로 파견 요청을 했다며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제주시 오라 오거리 부근 도로에서 달리던 택시가 길 옆에 세워져 있던 견인차를 들이받고 뒤집혀졌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운전기사 김모 씨가 경상을 입었는데 사고 당시 택시에는 손님은 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9시쯤 제주시 구자읍 행원포구 근처 해안도로에서 24살 이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이 씨가 도로 옆 2m 아래 갯바위로 추락해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2월 제주 시내 거주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2살 조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뚜렷한 이유 없이 동료를 살해하려 해 죄질이 나쁘고 폭력 범죄 전과가 8번이나 있는데도 집행유예 기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말 사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행위 10건이 적발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5일부터 사흘 동안 다중이용시설 1,034곳을 점검해 밤 10시 이후 영업 금지와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를 위반한 식당과 노래 연습장 등 4곳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5인 이상 집합 금지 등을 위반한 6곳에 행정지도 조치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제주 지역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이후 지금까지 적발된 방역수칙 위반 행위는 139건입니다. 제주도 내 초중고등학생에게 1인당 10만 원의 교육희망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다음 달 26일부터 지역 화폐인 탐나는 전 카드를 통해 도내 초중고등학생 8만 1천여 명에게 10만 원씩 교육희망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